네, 항상 우리가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장님. 예. 혹시 용띠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뭐. 저는 소띠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소띠인데요. 저하고 띠동갑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반가운 일이. 예. 예. 저도 소띠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갑이니까. 아, 그래요? 네. 저희 띠동갑이군요, 셋 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두 분이 띠동갑. 예. 정도 황소 세 될것 마리가 같습니다. 지금 네.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자, 생긴 거는 친구 같죠? 예, 그러니까요. 역시 뭐 피부과에서 많이 전화 오고 있죠, 요즘에? 전화 오는 게 아니고 예. 10회권 끊어서 예. 아직 한 4회 정도 남았습니다. 4회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 동향을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뭐 간단하게 뭐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첫날인데. 이게 첫 끝발이 어떨까? 그게 조금 고민스러운데요. 야. 1분기를 너무 좋게 보기에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연말 사이에 좀 쉬면서 그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일단 시작은 그래도 몇 개 주도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갔긴 했지만 예. 뭐 1분기 전체로 볼 때는 조금 뭐 하락 쪽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정도?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부터 이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올라가는 게 뭐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선반영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시점이 좀 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시점을 좀 기다려서 그 조정시 약간 눌릴 때 예.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것도 관건이 아닐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오늘 하는 거고요. 정말 시장이 좋은데 우려의 목소리도 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장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공감하는 게 예. 저도 뭐 시장 참여는 10년 좀 넘었지만 연초에 너무 기대감을 안고 시작하면 예. 그 해가 연말까지 계속 좋을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대감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예. 뭐 연말의 고점은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원사이드로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이거 중간에 진통을 한번 겪고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아마 경험하는 투자자는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물론 이제 좀 이따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조금 밸류에이션 부분 뭐 설명이 좀 안 되는 뭐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근데 이제 급등각을 보이다 보니까 뭐 예. 수익률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쪽이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 사실 밸류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꽤 많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더 땡길 건가 야. 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오히려 이제 뭐 좀 편안하기는 삼성전자가 좀 편안해요. 오히려 PBR이 1.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4분기 어닝도 좋아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편안한 느낌이고 예. 소부장은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오늘 난리 났잖아요. 네, 뭐 많이 올랐는데 예. 지금부터 뭐 엄청나게 더 갈 거다 당장 어.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동안이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코스피는 9.8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예. 개장 직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바로 4천억대 장 초반부터 바로 매도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일단 아침에는 2차전지 양극재가 플러스가 LNF 정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뭐 장 후반에 힘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일부 엔젤 산업과 PCB 드론과 로봇 해운주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에서는 뭐 셀트리온 아시아 퍼시픽의 자산 일부 양도 그에 따라서 이제 현금 2,099억 원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에 예. 셀트리온 그룹주가 합병 이후에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 같나요? 그래서 상당히 좀 셀트리온 그룹주가 눈에 띄게 보였다 볼 수 있겠고 예. 코스닥 시총 상위로도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가총액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굉장히 좀 견인을 뭐 반도체 소부장과 더불어서 같이 지수를 견인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도 삼성전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이쪽으로 매수가 오전부터 외국인 창구 중심의 매수 상위에 딱 포진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10시 30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축소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증시 개장식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소식 이게 알려지면서 개인 중심으로 또 투심이 좀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1시를 넘어서 외국인들은 코스닥 순매수 전환으로 다시 돌아섰고 반도체 소부장 강세 주도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세가 지수에 영향
미쳤습니다. 다만 이제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부동산 PF 관련된 건설이나 금융업종은 다소 좀 약세였고요. 예. 1시 30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고점 돌파를 하면서 와. 외국인 코스피 200도 순매수 전환하고 2시 넘어서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금일 코스피를 보면은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세 종목이 약 20포인트 이상 상승시켰고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지수 올린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현대차가 포스코 홀딩스를 제치고 이제 시총 이제 위로 올라섰다는 거죠. 한 예. 5위, 6위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일단 넘기고 현대차가 올라왔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주가가 올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더 빠져서 현대차가 좀 주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 거죠. 근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시가총액 2위 자리는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도 섹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시총 2위 자리가 향후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것인가가 좀 가늠될 수 있는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역시 LG 엔솔이 좀 물러나고 하이닉스가 올라서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역시나 주도 섹터가 계속적으로 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시총 자리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뭐 완성차보다는 부품업체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좀 같이 나올 것인가 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하나의 시총의 변화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휴 사이에 발표된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가 49, 예상치와 그다음 11월보다 모두 하회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이신 PMI가 50.8로 예상치와 그다음에 11월 수치보다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혼조sen PMI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은 경기 불안 심리는 여전히 좀 지속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코스닥, 뭐 코스피, 뭐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제 전기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를 많이 샀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부 이제 뭐 2차 전지도 기관들이 코스닥에 좀 사긴 샀지만 크게 의미는 없었고, 제약바이오 쪽이 역시나 들어왔죠. 업종별로는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중심으로 의약품이 강세였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는 해운주, 그다음에 LC시스템이 강세였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CXL 테마로 반도체 강세. 근데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빠지면서 업종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금융업은 역시 가장 부진했고 2차 전지 밸류체인 약세 속에 화학, 철강, 금속도 조금 약세였고요. 말씀드렸던 역시 오늘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하루였다, 이렇게 예.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멱살은 약간 억지로 끌어올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지수만 놓고 보면 아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셀트리온 세 개가 거의 한 20-30포인트 올렸거든요. 예. 그 지수는 플러스가 났지만 예. 나머지는 좀 그렇게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2023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2차 전지라는 어떤 이렇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주도 섹터가 있었는데, 지금 2024년 좀 들어와가지고 제약바이오가 뭐 어떻게 좀 계속 끌어올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해외 쪽 시장도 올해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예. 당연히 좀 아웃퍼폼을 할 걸로 보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이미 움직였죠.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한 2개월 동안 굉장한 아웃퍼폼을 실제 했다. 작년에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에이 제약바이오 아니야, 왜 그래? 따라가면 안 돼, 그런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예. 실질적으로 종목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1개월 수익률만 보여드려도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반도체와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뭐 반도체 여파를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면서 괜찮았습니다. 일단 먼저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12월 수출입 실적인데요. 12월이 수출도 좀 늘어났고 수입이 좀 줄었죠. 그래서 무역 수지 부분은 이제 플러스가 나긴 났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수입이 줄어서 이렇게 무역 수지가 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불황형 흑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이게 수입이 좀 늘면서도 뭐 수출이 좋아지면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인데, 예. 뭐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늘지 못해서 이게 흑자 구조가 난다는 것은 약간 불황형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주가 더 가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느낌에 여기서 보듯이 이게 뭐냐면 EPS 상향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약간 최근에 주가 상승 속도가 EPS 상승 속도보다 너무 빠르다. 이런 종목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약세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올해도 좋아질 거로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조금은 그런 면이 있다. 제가 좀 짚고 넘어갔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반도체 수출 추이입니다. 역시 이제 이게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잠시 이제 발췌를 해봤습니다. 수출 추이가 역시 이제 그냥 그림을 보더라도 우상향 그림 확연하게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시면 반도체 수출 증가율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권역에서 이제 플러스 권역으로 확연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플러스 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확실히 수출 쪽이 좋아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우리가 보면 지표가 반도체가 좋아진 건 맞다는 거고요. 트렌드 폴스에서 올해 1분기 모바일용 디램과 낸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다. 이미 이제 그 지표는 제가 하반기 지난 뭐 연말에 제가 방송 때 이미 지표는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죠. 역시 반도체 쪽에 세 가지 이제 키워드 해서 3C라고 이야기해서 키워드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이 올해 반도체 산업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 서비스로 3C가 꼽히고 있는데 여기는 첫 번째 칩 릿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CXL, 우리가 이미 이야기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맞춤형 칩이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즈 칩인데 이게 이제 ASIC라고 이미 제가 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관련된 개념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복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엄브레라 리서치 자료를 좀 제가 인용을 해보면 우리가 칩 릿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종 칩셋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한 공간에 패키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컴퓨팅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기술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칩 릿 기술은 CXL의 10배 정도인 20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굉장히 칩릿 기술이 굉장히 좀 오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세계 칩릿 시장 규모와 세계 CXL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전망치입니다. 이게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보시면 오른쪽은 CXL 구조는 이제 한 20조 정도 규모로 보았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반응을 했잖아요. CXL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했는데 이 세계 칩릿 시장 규모는 10배 정도 규모로 더 큽니다. 200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을 봐야 된다 이야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CXL 구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DDR5 변화의 수혜가 가능한 메모리 모듈 기판, 그러니까 그 TLB 이런 종목들이 CXL에 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등등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 더군다나 이제 CXL 상업화가 상반기에 열릴 것이다. 그 이유가 인텔이 5세대 CPU 선점전에서 상반기에 5세대 제온 프로세서 출시 때문에 CXL 2.0 D램 지원이 첫 사례로 이제 상용화가 제품화된다는 게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이제 제품을 본격적으로 CXL 쪽으로 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XL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상용화를 확실히 나가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에서 선점을 좀 뺏겼습니다. 하이닉스에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에서 뺏긴 선점을 CXL로 조금은 돌릴 그런 니즈도 좀 있는 거죠. 자존심 싸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조금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커스터마이즈 칩 같은 경우는 ASIC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맞춤형 반도체죠. 맞춤형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되면서 구체적인 실적과 수주가 증명되고 있는 게 ASIC 같은 경우는 리노고움이나 가온칩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디자인 하우스는 매출 규모가 좀 작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별로 많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AC 글랜드인가요? 거기하고 가온칩스 두 군데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면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인 하우스 중에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뭐 리노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눈여겨 볼 수 있도록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모두가 알고 있는 주주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반도체의 세부 트렌드 변화에 종목들이 반응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3C라는 것이죠. 더 어려워지겠네요. 더 어려워지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12월 달에 이 마감 방송을 통해서 이미 개념들 다 방송해서 공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뭐 엑시콘, 네오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급등했고 3S도 관련된 이야기가 급등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역시 대장주로서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ALT, QRT, 네페스, 파두 이런 종목들이고 3S는 세계 최초로 칩릿 캐리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삼성증권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24년에 반도체 소부장이 더 갈 건가 이제 코멘트를 냈어요. 근데 코멘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소부장 주가는 사이클 개선과 AI 생태계 확대에 따라서 기대감 속에 상승 중인데, AI 생태계 확대는 역시나 이제 HBM, 온 디바이스 AI, CXL 등등과 관련된 새로운 테마굴이 형성되고 있다 말을 했는데,
근데 삼성증권 그 담당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썼어요. 많이 오른 주가 때문에 밸류만 보면 그리 싸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충분히 이제 있는 만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예. 첫 번째로 이제 설비 투자는 이제 캐펙스 증가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 투자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도 디램 원빗 전환 투자 규모가 기존 전망 대비 6에서 7% 상향 조정될 건데 이거는 설비 투자는 기술 투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캐펙스나 비트크로스가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세대 기출 관련된 디램 원C를 위한 R&D 투자가 상향되는 모습이고요. 랜드 같은 경우는 리스타킹 가수요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장비 투자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사진을 먼저 가져와 봤는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캐펙스 추이 전망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캐펙스 성장률이 아직도 마이너스권으로 봅니다. 24년 전망치가 하이닉스는 조금 플러스권으로 전망치가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디램의 재고 시나리오와 낸드 재고 시나리오인데 결국은 여기 보시면 디램 재고 시나리오는 올해 하반기 정도 돼야 정상 재고 수준까지 좀 내려온 걸로 보는 것 같고 낸드는 생각보다 조금 더 정상 재고 수준 밑도는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올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낸드 가격 속도가 좀 빠를 것으로 또 삼성증권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가동률 회복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텀업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소재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하이K 소재나 CMP 소재에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확대되는 EUV 생태계 쪽에서 이제 ASML 같은 경우도 파운드를 넘어서 디램으로도 EUV 생태계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습을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가운데서 FST, 그다음에 SNS텍, 그다음에 팍 시스템즈, 넥스틴 이런 종목 중심으로 보자 얘기를 했고요. 전통 사이클의 전통적인 전공정 장비주 반등은 뭐 캐펙스 투자가 재개되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바닥의 증거, 즉 신규 캐펙스 투자의 재개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되는 시점은 아직은 좀 빠르다 봤습니다. 다만 사이클 개선의 온기가 전통 사이클 주식으로도 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는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뒷단은 좀 따라가긴 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봤지만 좀 뒤늦게는 따라갈 거다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운데 KC텍 같은 경우가 CMP 소재 성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UV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KC텍이 생각보다 좀 높은 성장세를 주가 수준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잠깐 보니까 빙다리 핫바지님께서 삼전도 굴욕 이렇게 얘기를 삼전의 굴욕이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굴욕이라기보다는 3분기 실적부터 이제 우리가 메모리 쪽에 적자가 나왔잖아요. 예. 하이닉스는 메모리에 흑자를 3분기부터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조금 거기서 자존심이 분명히 상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예. 그리고 HBM 쪽에서 없던 기술이 아닌데 하이닉스 쪽으로 좀 뺏겼고 하이닉스가 뭐 MU NCF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어쨌든 뭐 필름 형식으로 가다가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어쨌든 하이닉스는 뭔가 개발을 HBM 쪽에 한 단계 앞서갔잖아요. NCF 기술, MR MUF인가요? 어쨌든 뭐 그런 기술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 뭐 기존에 어떤 HBM의 어떤 뭐 기술력도 조금 뒤처진 면이 사실은 시장에서 있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더뎌지면서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다 보니까 전자가 좀 빨리 따라가야 될 모습인데 HBM3나 뭐 3E 쪽에서 일단 속도를 높이면서 3는 일단 엔비디아 쪽에 들어갔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3E 쪽은 뭐 내년 중반 이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속도를 보면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긴 하죠. 빠르다. 한 발짝 빠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PBR 배수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미 이제 PBR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이고 전자는 이제 HBM3가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은 뭐 하이닉스가 좀 쉬고 전자가 이제 곧 키 맞추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8만 원에 가까운 뭐 삼성전자 주가가 나오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4조 원대 어쨌든 흑자로 좀 올라서는 것을 좀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회복력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따라가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전자 한 1.3배 정도입니다. 밸류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좀 처지고 있어요. 밸류ation 부분에서. 그래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은 전자가 좀 편안하게 보이고 그래도 하이닉스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제 어떤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뭐 17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렇게 안 빠지면서 전자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소부장들은 사실 오늘 슈팅이 좀 제가 보기에도 슈팅이 정말 좀 나온 것 같다. 불편하셔 지금.
너무 막 가니까. 시장은 그냥 과열 국면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이성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움직이니까 그때 가면 이제 사실 좀 불안감이 있죠. 왜냐면 조정을 또 거칠게 받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오늘 셀트리온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네, 사실 뭐 그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연말부터 제약바이오는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을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빅딜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접어들니까 연말에 빅딜이 이루어졌죠. M&A가 대규모 M&A가 두세 건이 이루어졌고 12월 달에도 라이센스 아웃이 국내에서 대규모로 나온 게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더군다나 뭐 1월 8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일정상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1월과 12월에 주가들이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냈다. 그게 이제 연간 단위 계절성으로 봐도 항상 그런 평균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1, 2월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어떤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1월 8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땡긴 종목들이 조금 이제 다가오면 조금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셀트리온 주가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주는 뭐 합병하면서 약간의 재무적인 뭐 이슈를 좀 이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권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매각을 하면서 현금 확보가 2,099억 원이 확보가 됐다고 보니까 이것도 호재로 작용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어떤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땡겨버린 거죠. 셀트리온 제약도 향후에는 결국 이제 또 합병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23년 YTD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23년 연간 기준으로 23년 초를 100으로 놓고 이제 지금 그 S&P 바이오텍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엑스 차이나 중국 쪽의 바이오텍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바이오텍 한국이죠. 세 개 보시면 어떻습니까? 회색 한국입니다. 100으로 놨을 때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이게 오렌지 색깔인가 이게 보면 S&P 바이오텍인데 조금 많이 쳐졌다가 이제 연말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네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이 훨씬 더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한국은 36%나 올랐습니다. 일단 연말에 굉장히 지금 아웃퍼폼했죠. 10월부터 접어들어서 확 올랐고요. 미국은 9% 아웃퍼폼했고 중국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중국은 바닥이 아니죠?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만 찾게 되네요.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실제 아웃퍼폼을 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두 달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상당히 많이 오른 중소형주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CNBC가 24년 바이오텍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S&P 관련해서 바이오텍을 가장 높은 EPS 상향과 가장 아웃퍼폼할 섹터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텍의 오랜 기간 주가 하락에 대해서 최근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뭐 심각한 뭐 부진을 일으키면서 11월 초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반등을 줬고요. 대표적인 바이오텍 지수는 XBI가 52주 신고가 90.60에 근접한 90.86에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뭐 올해 이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CNBC는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술적인 분석가에 따르면 XBI 그 ETF가 미국 시장에서 10월 저점 대비 30% 반등했지만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지표이다. 아직까지는 반토막 나 있다는 거고 또한 NBI 지수는 21년부터 3년 연속 약세인데 이 정도의 연속적인 약세는 전례 없던 사례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막 깨진 게 전례 없는 역사적인 사례다 이렇게 봐서 24년에 강세를 제시했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바이오텍의 강세는 미국 시장에서 심각한 숏스퀴즈 현상 이게 크게 수급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조정을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올해 바이오텍에 주목할 만한 테마는 강세로 보긴 하지만 역시 GLP-1 이게 비만 관련된 적극적 확장, 적극성 확대, 그다음에 비마약성 진통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우리가 비마약성 진통제뿐만 아니라 비만,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ADC, 항체의약품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연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 관련해서 중간을 봤고요. 하나증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섹터 1개월 수익률 상위 30 종목 띄워주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지금 1개월 섹터 수익률 상위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지금 뭐 HLB는 거의 60% 가까이 올랐고요.
한 달 동안 레오켄 저걸 바이오도 40% 넘게 올랐고 예. GCL, 애플 바이오, 뭐 ST큐브 등등등 보시면 거의 뭐 20-30% 이상, 뭐 많게는 60% 가까이 한 달 만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상당히 좀 주가들이 20-30% 거의 다 많이 오른 종목도 굉장히 많죠. 예. 한 달 만에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제 거는 안 올랐습니다. 여기에 없는 제약바이오겠죠. 예,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희한한 건 아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봅니다. 거죠, 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안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12개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꽤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단계에 좀 많이 올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오버슈팅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약 개발 성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HK 이노행,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이렇게 봤는데 4분기에 그리고 1분기에 이어서도 이 종목들은 상당히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봤는데 다만 JW 중해제약은 11월 13일 주가 저점 대비 작년 연말 기준에 44.7%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한미약품도 12월 16.8% 주가 수익률 기록했다. 단기 주가 수급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도 오른 게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으로 주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하나증권에서는 바이오텍 선호 종목으로서는 레오켄 바이오, 보로노이,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렇게 유지를 한다 이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시간 관계상 질문을 웬만하면 제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약 바이오를 봤을 때 지금 약간의 옥석 가리기를 또 요구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뭐 어떻게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애들을 위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약간의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제약 바이오를 봐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ADC 항체나 그다음에 그 GLP-1 비만 관련 쪽은 여전히 저는 핫하다고 보고요. 관련주는 꼭 보셔야 되고 뭐 대형주는 사실 생각보다 덜 올랐죠. 중소형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60-70%, 20-30% 막 올랐던 자리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그 CDMO 같은 경우는 되게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CMO 관련된 회사들이 약간 뭐 신약 개발사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빠져 있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좀 더 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합병 이후에 약간 재무적인 불확실성 해소되고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상반기에 셀트리온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아까 ADC 그다음에 비만, 알츠하이머, 특히 알츠하이머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고 그다음 비만은 또 한미약품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된 계열 그리고 ADC 항체 관련 주식들은 뭐 에이프리 바이오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ABL 바이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오로노이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부장님이 반도체와 바이오 말씀해 주는데 사실 그 두 개가 작년에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가장 주목받는 섹터인 것 같아요. 두 개 섹터 가장 존재감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또 그 도쿄 큰누님 저희 JT 실버님께서 저희 3명 또 함께 있다고 응원의 슈퍼챗 신청을 보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실버엔터님. 네, 실버엔터 오랜만에 또 저에게 또 마음도 저희들 든든한 큰누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3명이면 이 조합의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저희 3명은 뭐 한 3시간씩 하시죠 그냥.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마음 같은 사람은 2시간도 하고 싶은데 뭐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 분을 기다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사실 오늘 뭐 블랙핑크 관련해서 또 이쪽 엔터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짤막하게 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울투자증권에 보고서를 냈고 12월에 신한투자증권도 앨범 판매량이 피크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스트레이키즈나 뭐 일부인지 뭐 에스파 일부 관련해서 중국 공고가 조금 빠지면서 약간 전작 대비 좀 아쉬운 그 앨범 판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 수출 지표는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중국 쪽의 지표를 뭐 미국이나 일본 쪽 다른 쪽이 메이크업을 충분히 해줬다. 그래서 피크의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뭐 하이브나 JYP 등등이 사실 뭐 탑픽으로 언급이 됐고 약간 YG엔트는 좀 블랙핑크 이슈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하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봤는데 역시 이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다울투자증권의 이야기 나오는 게
콘서트 표본 구성인데 이게 해외 쪽 그다음에 뭐 하이브나 JYP, SM, YG 등의 시작일로부터 중요일까지 최근에 이제 활동했던 콘서트 등을 좀 본 것 같아요. 콘서트 횟수라든지 모객수가 쭉쭉 표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 횟수가 151회, 모객수가 이게 813만 명인가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객을 했죠. 뭐 하이브나 JYP, SM, YG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BTS도 한 400만 정도 했네요.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엔터사의 매출에서 신인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콘서트 잠재력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첫 번째로 하이브를 탑픽으로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흥행 때문에 유의미한 콘서트 매출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엔터사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탄탄하게 갖고 있는 엔터사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 지표인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틱톡 세 개 플랫폼의 데이터를 추정해서 향후의 후행 지표 관련된 모객수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들이 좀 약간 그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향후 콘서트 모객수를 추정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직전 콘서트 모객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콘서트 모객 추정치를 냈는데요. 상승 여력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뉴진스를 상승 여력을 상당히 많이 봤죠. 100만 명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봤고 하이브가 역시 이제 뭐 세븐틴이 40만 그 다음에 엔하이픈이 44만, 그 다음에 르세라핌 73만 정도 상승률을 봤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붉은 쪽이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은 그룹사들이겠죠. 그리고 약간 푸른색이 있는 게 조금 상승률이 좀 적은 것으로 봤는데 전체로 보면 하이브를 좀 상승률을 높게 봤고요. 하이브가 뉴진스가 106만 명, 르세라핌 73만 명, 엔하이픈이 44만 명 추가적인 모객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모객 관련된 쪽은 하이브가 상당히 제일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핑크의 멤버 전원을 봤을 때는 YG를 떠나는 거죠. 각자 기획사로. 그래서 멤버 전원이 떠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니가 최근에 개인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를 설립했고요. 나머지 뭐 멤버 지수나 로제, 리사 거치가 좀 확실한데 일단은 전체 활동만 같이 하는 거지 다 기획사를 떠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악재이죠. 그 다음 사진을 첫 번째 보여주세요. YG 엔터테인먼트의 남은 소속 가수입니다. 사실 좀 띄워주세요. 남은 아티스트. 네. 남은 YG 내의 남은 아티스트가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악동 뮤지션, 위너, 잭스키스. 잭스키스요? 예. 끝. 잭스키스. 네. 야. 남은 아티스트가 이렇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좀 라인업이 뭐 이렇게 하이브나 타사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YG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듯한 뭐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엔터 섹터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봐야 될 섹터는 다 본 것 같고요. 네, 언제나 또 올해 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든든합니다. 함께 또 달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 뭐 2023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네, 뭐 시내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뒤쪽에 해운 관련된 쪽 관련해서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거슬 관련된 우리 이제 금융권의 익스포저 이런 자료가 뒷단에 좀 많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 못했기 때문에 시내 자료실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